안녕하세요. 오늘은 26회째를 맞이해서 사회를 보게 된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이제 곧 모임이 탄생을 할 텐데요. 그 대표를 맡게 될 박병상입니다. 제가 사회를 잘 안 봐서 좀 실수라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 오늘은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기본소득을 당연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태어난 이상, 태어나서 돈으로 살아야 되게 사회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상,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에서 발을 대고 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또 애쓰고 있는 시민단체들, 제가 쭉 시민단체에 관여해 보니까 우리들은 그들한테 특별한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은 이 사회를 밝게 하려고 부진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들은 최저임금하고도 무관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좀 목소리를 내려 그러면 시민단체 누가 뽑아줬냐 뭐 하는 식의 항의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이 시민단체에 주어지면 그 시민단체도 어떻게 활발하게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번까지 인천도시생태 환경연구소 또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로 소개받은 박병상이고요. 또 바로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끌어오시고 또 중요한 일을 이제 하실 훈명. 예, 훈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승수 변호사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걸로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만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 뿌듯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라고 좀 확신하는 하승수 변호사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300만에 살아도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척박해요. 개개인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다 서울에서 일들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인천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붙잡고 책도 내게 하고 발표도 하게 하고 토론도 하게 하고 그런 쪽에 다인아트에 벌써 꽤 한 20년도 넘었잖아요. 또 환경운동도 하시고 여성운동, 문화운동 쭉 해오신 윤미경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문을 열겠는데요. 먼저 하승수 변호사님께 사실 많은 일을 하시고 책도 정말 쉽게 중요한 대목을 요약해서 두껍지도 않으면서 보면 이해할 수 있게 써주시거든요. 세금 도덕을 잡아라. 또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가 가는 이 사회 시스템, 이 배를 돌려라. 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좋은 활동도 하고 책도 쓰고 다방면에서 발표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온갖 정보들 숨기거든요. 정보를 발견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벗게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어요. 기본소득이 마련되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멋지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좀 고민하시는 게 많으실 텐데. 예, 그 기본소득이 가져올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일종의 그런 뭐 자원봉사 또는 뭐 시민운동, 시민활동 이렇게 이제 돈이 안 되는 활동이죠. 공통점은 돈이 안 되는 활동이라서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돈이 안 되는 활동을 좀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소득 액수가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어떤 수입이 생긴다면 굳이 내가 꼭 돈을 벌기 위한 활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여러 가지 좀 일종 비영리 활동이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데 충남 홍성이라는 농촌에 사는데 저희 농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 농촌에도 필요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러면서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동네를 이렇게 농촌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정말 뭐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 돌보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제 일부 뭐 정부가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그냥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좀 더 사람들이 좀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은 좀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고 시민단체 활동 같은 것도 지금은 하고 싶어도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곤란해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훨씬 좀 활발해지지 않겠나. 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하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만 사실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내가 돈 버는 일에만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다. 그런데 주거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고 저는 기본 소득만이 아니라 기본 주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좀 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다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뭐 보장된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기본소득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런 어떤 뭐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돈이 안 되지만 가치 있는 일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도 저는 많아질 거다. 지금은 뭐 아주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빼고는 사실은 여유가 없어서라도 이렇게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이게 우리 국가가 또는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그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정치나 사회에 대한 관심도 긍정적인 의미의 관심도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정말 들으면서 모처럼 귀도 청량해지고 마음도 청량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돈만 아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질문을 말씀 들으면서 아마 우리 윤 대표님도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주로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단체, 뭐 환경, 문화 이쪽 많이 영역 아까 소개 말씀에서도 있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그 활동하시는 분야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런 단체 활동이나 그런 활동가들은 어떻게 그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많은 매체로부터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시민사회단체 인천에는 한 200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2000년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와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각박함 그리고 뭐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까 우리 박병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고 그리고 기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급여로 활동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 단체는 200여 곳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활동이 활발한 단체들은 뭐 100여 개 아래로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문제는 시민 활동에서도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전체로 봤을 때도 저도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실은 기본소득이 확보되는 건 인권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권의 문제는 또 평화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활동이라고 하는 거, 시민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NGO 활동, NPO 활동 하는데 사실 그 시민사회 활동이 하는 것은 정부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항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가치와 지향을 주장하거나 혹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그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진입을 안 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많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질적으로도 또 하향되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이 활동가에게도 기본소득은 되게 중요한 어떤 필수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인들에게 문화재단 같은데 왜 레지던시에서 모여서 네. 이제 일할 공간도 주곤 하는데 사실은 일하고 싶은 사람의 극히 일부만 운 좋게 거기 들어가서 좀 지원도 받고 그닥 큰 지원 받는 것도 아닌데 조그만 공간 주고 약간의 제로비 정도 그 정도인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그들에게 좀 일단 돈보다도 우리 사회가 이제 지원하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별로 할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보면 또 결혼하고 나서 결혼도 결혼할 때도 망설이고 결혼할 때도 내 이제 활동을 뒷받침해 줄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찾으려다가 결혼도 망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술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또 기본소득을 주어줬으면 유미연 대표님도 지금보다 더 활발한 운동을 했을 텐데 그나마 이제 애쓰면서 지금까지 끌어오셨잖아요. 20년 넘게. 거기서 느꼈던 소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20년 넘게 지역에서 이제 출판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출판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시스템은 사실 지역에는 다양한 영역과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연결의 내용은 다 콘텐츠로 교류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로컬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 정부 혹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한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소득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생산하는 무형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 그리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방식들이 존중되고 동의될 때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충분히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대여나 어떤 그 물적인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원이나 공급은 많이 확대됐는데 그렇게 무형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런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게 하는 지원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작은 단위의 비용으로 지원한다거나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지원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넘어서 그들이 정말 무형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재정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원보다도 당연한 권리 이제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정말 제약 없이 자기 창작을 마음껏 펴낼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얼마 전에 원고를 쓰는데 동물에 대한 원고 써달라고 그러면서요. 요즘 집집마다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개 얘기서부터 시작하시죠. 그래서 청부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적이 있는데요. 청부원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문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청부 일을 하나 하신 뭐 사실 변호사 하나 세계에서는 청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하겠다고 집에 꼿꼿하게 살아오신 하 변호사께서는 사실 지금 농촌에 변호사가 농촌에 왜 갑니까? 궁금했어요. 듣고 싶어요. 궁금해서. 예. 근데 거기 가면 또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불이 또 확확 불 것 같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고민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그 기본소득이 된다면 같은 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시골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끼를 발휘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기본소득도 저희가 당연히 논의하고 이제 검토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제 우선순위 같은 걸 줘서 더 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개념으로 좀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 청년들은 사실 그렇죠 뭐 얘기를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월 3, 40만 원 정도 기본소득이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가진 장점은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한 달 한 번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예술인 지원 정책, 뭐 청년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 이렇게 1년 단위, 2년 단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 40만 원이 들어온다고 보장이 되면 청년들 입장에서도 뭐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농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 청년들이 이렇게 좀 덜어 그래도 내려오는 지역이라서 얘기를 나눠보면 월 한 3, 40만 원만 주어지면 자기는 충분히 농촌에 정착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새로운 지도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농촌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은데 대체로 보면은 뭐 1년 단위, 2년 단위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6개월 지원이 지나면 6개월 후에 끊기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권리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내가 어떤 소득 같은 걸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걸 이제 저는 뭐 시민 배당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우리가 배당받는 권리로서 생각하고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기여하는 거고 또 농촌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농촌에 지금 인구가 줄어서 다들 어려운데 또 농촌에 기여하는 거고 그럼 그런 기여에 대한 어떤 정당한 어떤 몫으로서 권리로서 이제 좀 기본소득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도 이게 무슨 내가 1년, 2년 단위로 그냥 뭐 정부가 좀 혜택을 줘서 지원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권리로서 이렇게 뭐 몇 년 동안이라도 뭐 월 3, 40만 원을 받는 게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훨씬 좀 당당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좀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촌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촌을 해서 이제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법적으로 좀 돕고 있는데, 근데 제일 답답한 거는 이제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고 이제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농촌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뭔가가 보장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좀 여쭤봐도 되죠? 그렇게 해서 진작에 사실은 요즘에 얘기되는 기본소득 전에 진작부터 이런 권리로서 그 보장을 세금으로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그리고 진작에 책도 세금 도둑을 잡으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에서 그 돈 어떻게 마련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게 주로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그간에도 선별적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금 도둑을 잡아내면 이 기본소득에 지금 이런 분야별 비롯해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게 그래서 삶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 마련하는 게 세금 도둑을 잡으면 될까요? 나 그건. 그게 제가 이제 어쨌든 예전에 이제 참여연대에서부터 계속 예산 감시 그다음에 뭐 조세 개혁 이쪽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저 나름대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만 하면 저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탈세를 없애는 건데요. 지하경제 탈세. 탈세를 없애는 방법이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납세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지금 북유럽의 핀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세금을 얼마 냈는지가 다 공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얼마 냈는지 또는 뭐 우리 지금 삼성 이재용 씨가 얼마 냈는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탈세를 할 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납세 정보,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공개하면은 탈세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고 그러면 국가의 세수가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일종의 너무 이런 간접적인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뭐 청년들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한다, 지원하는데 너무 다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관들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접 지원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나은데 농민을 지원할 때도 농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아예 농민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쓰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예산들을 이제 좀 없앨 건 없애고 간접 지원을 직접 지원으로 돌리면 저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 속 시원하네. 그러니까 그 아니까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일종의 다 기득권하고 연관이 예. 있죠.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되면 사실 아니까 난 못한다는 거는 참여를 못하니까 그걸 밝혀내지 않고 그걸 분노하지 않고 하는 해봤자 기득권이다 이제 우리 목소리 듣지도 않는데 뭐 하고서 청년들도 분노를 아이 뭐 그냥 그러느니 그냥 게임이나 하지 뭐 게임방으로 식 가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근데 기본소득이 된다면 아까 뭐 6개월 단위 1년 단위 전 끝나고 나면 허탈해지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인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정말 정치 쪽으로 매진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계를 보면 정치 몇 명이 있고 그거에 지금 휘휘저 닫고 다녀가지고는 그 쫄개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